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잡은 것은 왕이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You can be a king 또는 queen 이렇게 했어요. 자,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현명한 지혜.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놓고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강의를 들으시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접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현재를 충실하게 안 하면요,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것이 현재의 합, 서메이션 또는 인티그랄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예, 이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의 칼라 사진 중에 유일한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현재의 서메이션, 이게 전체 합해놓은 거예요. 야, 이 기호가 나오면 벌써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있죠? 와,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저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졸았는데, 우리 박 회장님부터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BT라는 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서메이션 해라, 합해봐라, 그 말이 현재를. 그러면 인생 전체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서메이션하고 인티그랄하고 다른 점은, 서메이션은 디스크리트하다, 그냥 시간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합한 것하고, 인티그레이션은 이게 컨티뉴어스 하니까 적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든 저렇든 현재를 몽땅 합해 준 것이 인생 전체이기 때문에, 현재를 엉터리로 살면은 미래도 엉터리가 되고 생 전반이 엉터리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제 우리 이 박광길 회장님이 이 밤 12시까지 미친 듯이 외쳤던 게 생각이었거든요. 패러다임.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근데 그게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고요, 이미 학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코끼리가 있죠.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 큰 코끼리를요, 고개를 안 할 때는 작은 쇠사슬로 묶어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끊으면요, 이거 쉽게 끊어지는데 가만히 있대요, 그냥 묶어두면. 왜 그러냐면은, 어려서 요 놈을 묶어놨을 때 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안 끊어져. 안 끊어지니까, 아하, 쇠사슬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이것을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충족적 애언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뭐가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양반이 이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나중에 학자들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증명한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낙인 효과예요. 낙인 효과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래, 200~300만 벌면 내한테 충분하지, 그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꼬마들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이고, 반팽이 너는 해봐야 200~300만 받기도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은 200~300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이구, 너 장군 되겠네? 어이구, 너 과학자 되겠구나? 너 우주비행사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마음가짐이 전부다. Attitude is everything. 자, 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폴 마이야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성공학, 그리고 자기개발, 성공 동기부여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폴 마이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카네기라든가 또는 이 나폴레옹 힐이라든가 하는 분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또 헨리 포드라든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한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폴 마이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집이 무지무지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졸업해야 돼요. 그렇죠?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중퇴를 했어요. 돈이 없어. 그러면 갈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군대 갔어. 19살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은 완전히 가람뱅이 거지고, 그래서 새빵살이를 했는데 이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는데 한 일주일 깡통 들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데 앞으로 고급 승용차가 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급 승용차를 보고 폴 마이어는 머리에서 불이 번쩍했어요. 아니,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놈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는 깡통 차고 구걸을 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깡통을 발로 밟아서 찌그러서 거다 차버리고 나도 고급 승용차를 타겠다. 나도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래서 고함을 질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월급쟁이 가지고는 안 되고 세일즈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험회사, 미국은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학력도 엉망인데다가 또 이 사람이 또 말더듬이야. 말더듬이가 보험 세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3주 만에 쫓겨났어요. 말더듬이 이거 어떻게 보험 세일을 하냐 말이야.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폴 마이어가 인사 담당자에게 한 말은, 당신은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보험 세일 조항을 당신은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당신에게 보여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험회사를 찾아다니는데 무려 57개 보험회사에서 거절, 말더듬이 거절, 이렇게 거절. 그러다가 어느 허접한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험 사상 유례가 없이 1년 만에 100만 불 계약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400만 불 계약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27세에 백만장자가 돼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그게 말더듬이 거지예요. 말더듬이 거지. 이게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인쇄, 그다음에 제조업 등 무려 4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돈 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에 들어서 내가 왜 성공을 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노숙자에게도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같이 가난뱅이에게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걸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지점이 와 있습니다. SMI, LMI, Success Motivation International. 그러니까 성공 동기부여 연구소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그리고 LMI, Leadership Management International. 이게 리더십 연구소예요. 연구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점이 여기 있어요. 지금 스티븐 코비라든가 스티븐 코비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거 있죠? 국내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거 아마 곧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티븐 코비가 망했거든. 미국에서 파산 선고 받았어요. 스티븐 코비 그거.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책을 쓰고 세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감을 줬는데 왜 당신은 망했냐? 그랬단 말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쓴 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와 폴 마이어가 다른 점은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썼고 폴 마이어는 내가 왜 성공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무지무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똑같아요. 카네기도 같고 폴 마이어도 같고 그 다음에 헨리 포드도 같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힐도가 다 똑같아요. 왜 성공했는가 하는 게 요게 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요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도가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내가 왜 성공했는가를 말아보니까 이게 전부더라. 그런 말이에요. 애티튜드는 태도 또는 마음가짐이에요. 당신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느냐, 생각을 갖느냐,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가 성공의 전부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영광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 이것밖에 없더라. 애티튜드. 다시 말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하겠다,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면 성공하더라. 그러게.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그냥 서민으로 살지, 그러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양반 결론이에요. 5천만 원 버실 수 있죠? 예, 버시겠네.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결론적으로 해놓은 게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애티튜드예요. 봅시다. Whatever you vividly imagine.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흐리멍텅하게, 그죠, 좋은 집이면 좋지, 그게 아니고 vividly, 생생하게, 아주 영화를 보듯이 그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제 우리 박영길 회장님 한 말하고 똑같지요? 누가 베꼈는지를 지금 모르겠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거 베끼고 아니고가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은 똑같아. 포드도 똑같고 카네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ardent desire, 이게 뭐예요? desire, 그냥 희망이 아니고 desire예요. desire. 그것도 ardently, 열렬하게 원하고, 내가 꼭 돼야지, 꼭 나는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열렬하게 ardently desire. 호흡이 아니고요, 호흡.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desire인데 ardently desire. 그 다음에 sincerely believe,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나는 매월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라 그 말이. sincerely believe and enthusiastically act. 이건 열정적으로, 그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act of, 행동으로 옮기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열정적으로 옮기면 open must inevitably come to pass,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come to pass, 이루어진다. 근데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게 inevitably, 반드시, 그 말이에요. 거기다 must를 또 붙였어요.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전부더라는 거야. 내가 왜 성공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자,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현대의 왕은 일반적으로 돈으로부터 자유, 시간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봉사와 기여로부터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거 다 자기 건데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베풀고 싶은 대로 베풀고 그러죠. 그러나 가난뱅이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돈으로부터 구속, 시간 구속, 기여로부터 구속, 다 구속받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봉사와 공헌으로부터의 자유야. 내 마음대로 봉사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왕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면은 힘든 여정을 출발해야 되고, 왕이 되려면 일단 왕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후계자 길을 한번 떠나보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한번 떠나보자. journey to be a king or king이야. 자, 그러면 테세우스의 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테세우스가 누구냐 하면은, 이건 우리 단군 신화가 있듯이 그리스의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뒷짬뽕이 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같으면 단군 신화에 내려가는 우리 조상은 테세우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첫 왕은 테세우스다, 이렇게 되는데, 이 테세우스야. 어느 나라 건국 신화나 비슷해요. 아테네, 그 당시에 이 도시국가니까 아테네 왕이 아이게우스라는 왕이 있는데, 마누라를 둘이나 얻었는데 아들을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 왕이 쫓겨납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다음 후계자를 동생들이 노려. 우리 형만 죽으면 자리는 내 거다. 그 다음에 사촌들이, 사촌 조카들이, 우리 삼촌만 죽으면 내 거지,
이러고 전부 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다음에는 반드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이 그 당시 그리스에서 신탁으로 유명한 델파이의 아폴론 신전으로 가게 됩니다. 델파이 신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는지 신탁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괴상망측한 신탁이 주어졌어.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술통의 뚜껑을 열지 말라. 뚜껑을 열면 아들을 얻으리라.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돌아오다가 트로이전에 자기 친구한테 들려서 그 얘기를 했어요. 술통의 뚜껑을 열지 말라. 술통의 뚜껑을 열면 아들을 얻으리라. 그걸 자기 친구인 트로이전 왕 비테우스가 듣고, 아, 이건 영웅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로구나 해가지고 자기 친구인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에게 술을 잔뜩 퍼마시게 해놓고 취하니까 자기 딸 아이트라 공주를 방으로 설그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침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그런 설화가 그렇게 되지요. 그래놓고 아이게우스 왕이 그 이튿날 아테네로 떠나면서 아이트라에게, 만일 아들을 낳으면 이 심표를 나에게 가져오면 내 아들인 줄 알고 내 후계자로 삼으리라 해가지고 가죽신 한쪽과 칼을 부러뜨려 가지고 하늘을 넣어놓고 나중에 맞춰보려고, 요놈이 당신이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이걸 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내 후계자를 삼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폴론 신전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장성하자 아이트라 공주가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저 어마어마한 바위돌 밑에 이걸 숨겨놨는데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라. 너는 왕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들의 좋은 주제가 되죠. 화가라는 화가는 다 이 그림을 그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화가들이 다 그렸어요. 이게 기가 막힌 그림의 소재거든. 자,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여기 트로이전이니까 아테네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아테네로 자기 부왕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왕자입니다 하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왕이 되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후계자가 되는 길을 떠나는데 그게 순탄치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방해꾼과 강도가 수없이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자, 맨 처음에 만난 놈이 페리페데스라는 강도인데, 이 자식은 포세이돈의 아들인데 팔 힘이 세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쇠 곤봉으로 쳐서 죽인 다음 재물을 강탈하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마침 테세우스가 지나가는데 역시 테세우스도 쇠곤봉으로 쳐서 때려 죽이고 보물을 강탈하려고 하는 순간, 테세우스가 죽으면 또 스토리가 안 되죠. 테세우스가 신화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돌로 쳐서 죽였다는 스토리가 있고 또 하나는 몽둥이로 쳐서 죽였다는 스토리가 있는데, 화가들은 죄다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걸 그렸습니다. 이게 테세우스고 이게 페리페테스입니다. 요 몽둥이는요,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쇠 몽둥이를 뺏은 거예요. 뺏어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악행을 저지르면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애터미 주변에도요, 페리페테스 같은 놈이 지금 어슬렁거리면서 배회하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곤봉으로 뭐를 쳐가지고 뺏어먹을 거 하고, 그런 놈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곤봉으로 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곤봉으로 쳐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단계를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음 강도를 또 만나요. 시니스라는 놈을 만나. 시니스라는 놈은요, 팔 힘이 또 무지무지 센 놈인데, 이놈도 포세이돈 아들인가 그런데, 팔 힘이 세니까 소나무를 휘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잠깐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나그네가 잡아 놔버려. 그래가지고 하늘로 퉁겨가서 죽게 만들거나, 소나무 가지 2개를 잡아가지고 나그네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놔버려가지고 찢어 죽이거나, 그런 놈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테세우스는 이놈도 처치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방법이 이거 고대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그림입니다.
요놈이 테세우스를 그런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테세우스가 나뭇가지를 잡아가지고 묶어서 찢어 죽이는 장면이에요. 우리 사업자 주변, 애터미 주변에도 이런 시니스가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쪽 다리를 떼서 이쪽에 묻힌 놈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자식 내 말 안 들으면 퉁겨, 그래가지고 퉁겨서 내보낸다든가 이게 시니스예요. 이게 신화나 어떤 스토리는요, 현상을 묘사한 거거든요.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니스를 처치하고 또 가는데, 이제 더 악당을 만납니다. 스키로온이라는 악당을 만나요. 이놈은요, 바닷가에, 메가라라고 하는 바닷가에 바위에 살면서 나그네가 지나가면 강제로 자기 발을 씻게 하고, 다 씻고 수건으로 닦으려고 하면 그 자식을 발로 차가지고 바다로 떨어뜨려 가지고 거북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놈이에요. 이게 요놈이에요. 스키론이라고 하는 놈인데, 역시 테세우스를 만나서 똑같이 그렇게 하려다가 테세우스가 죽으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니까 테세우스가 반격을 가해 가지고 요 자식을 바위로 떨어뜨려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의 밥이 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자 주변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스키론 같은 놈이 많아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드 빌려서 안 갚는 놈, 뭐 그런 놈이 있죠. 빚지고 도망가는 놈, 뭐 이게요. 배팅 쳐가지고 빚지게 만드는 놈, 전부 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놈들이에요. 이게 요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테세우스 같은 강자를 만나면은 당한다. 자, 스키론을 처치하고 가다가 또 만난 게 프로크루스테스를 만납니다. 이 놈은 어떤 놈이냐면, 이 놈도 포세이돈 아들네. 포세이돈이 그러니까 나쁜 짓만 다 해놨어요.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전부 다 강도들이에요. 이게 이 놈은 긴 철침대와 작은 철침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여관을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여관에 묵어가도록 해서, 키가 큰 놈은 작은 철침대에 눕혀서 삐져나온 데를 도끼로 잘라버리고, 키가 작은 놈은 긴 철침대에 늘여서 침대에 맞춘다고 잡아늘여서 죽이는 이런 놈이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예요. 이게 요 삐져나온 놈을 여기 자른다 그 말이에요. 침대에 맞춰야 되니까, 자기 침대의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또 테세우스에게 또 걸렸어요. 네. 테세우스에게 걸려서 테세우스도 잘려 죽이려고 했는데, 테세우스가 발로 도끼를 걷어차고 그 도끼를 뺏어가지고 이놈이 키가 크니까 짧은 침대에 눕혀서 머리를 잘라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고대 그림입니다. 2500년 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어떤 방법으로 해악을 가하면 저도 똑같이 당한다, 그런 얘기죠.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그래서 학술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학술 용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 멋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거기에 맞추는 것, 모든 사람을 거기에 갖다 맞추는 것, 이걸 또는 프로크루스테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 내 원칙이 안 맞으면 틀린 거야. 이런 놈이야. 원칙에서 벗어난 놈은 잘라버리고, 원칙에 부족한 놈은 잡아늘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고무줄 잣대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합니다. 역시 그런 짓 하다가 약자들은 당하는데, 테세우스 같은 강자를 만나면은 저도 똑같이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당한다. 이게 우리 애터미 주변에도 또 요 가운데도요,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도 수두룩해요. 내가 보면 그건 틀렸고 내 말이 맞아. 아까도 어떤 분 그러던데, 그건 지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 방법. 그걸 원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소위 우리말에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게 원칙, 우리 원칙 중심으로 써놨는데 원칙이 없는 거예요. 프린시플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게 지 멋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테세우스에게 죽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베풀면은 또 그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이게 뉴턴이 얘기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이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자연법칙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에게 친절하게 하면 이분이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불친절하게 하면 불친절하게 해요. 이게 작용, 반작용.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이건 자연법칙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게, 내가 A라는 분에 대해서는 야, 저분 인상 좋은데, 이게 굉장히 유능하게 생겼어. 성실해 보여. 근데 첫인상, 속은 전혀 모르면서 왜 저 인상이 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한테는 친절하게 해요.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대답도 안 해주고 잘 안 대해주면 저분도 나한테 여기 리스판스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내 말이 맞다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아까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attitude. 태도가,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그게 전부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폴 마이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요 패러다임에 저는 이 사고의 틀을 바꿔야 돼요.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요, 결코 애티튜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스폰서십, 돈을 찢지 말라. 이제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아이고 나는 쫄병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붙어 있으면 리더가 되고, 또 적어도 셀프 리더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리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자, 어떤 꼬맹이가 돈만 주면 찢어. 그러니까 심부름도 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세뱃돈도 줄 수 없고, 돈만 받으면 찢어. 젊은 엄마가 무지무지 고민이야. 그래서 동네 병원에 데려갔어. 동네 병원에서 의사가 주니까, 돈을 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팍팍 찢어버려.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병원 처음인데요, 큰 병원으로 가보시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의사가 돈을 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팍팍 찢어버려. 그러면서 큰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병은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욱 고민이죠. 그래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돈을 찢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기도라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데리고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돈을 주니까 역시 빡빡 찢으려고 하는 순간, 이놈 새끼 찢지 마! 탁! 뒤통수를 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찢기만 해봐 이놈 자식. 그 뒤로는 돈을 안 찢어. 그러니까 그 꼬맹이는 돈을 찢는다는 행위가 나쁜 건지 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찢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고 연구하니까 이게 복잡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파트너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스키론이라든가 페리페데스라든가 프로크루스텍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지 마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성장 환경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반팽이들은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찢지 마 하고 탁 얘기를 해요. 뜯어먹으려면 뜯어먹지 마 이러기를 해줘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스폰서십은요, 반드시 스폰서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발휘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돼. 당신은 이게 틀렸어. 사업 방법이 이게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원칙이야. 그래야만, 왜? 그분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정통인 줄 알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 가르쳐주라. 가르쳐주라. 이게 스폰서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탑 리더들은 정말, 또 밑에 이 사업자들은 발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고 있는데, 일부 중간,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그분들은 지금 여기 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일부 중간 리더들이 방콕하고 계셔가지고,
구렁이알 빼먹도 돈만 빼먹고 있는 사람, 수당만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요, 반드시 스폰서십을 발휘해야 돼요. 내 수당이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오는가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브리지입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고귀한 자의 도덕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니고 법률적 의무가 아니고 도덕적 의무예요. 고귀한 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조직에서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좀 고귀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노블리스 오브리지라는 말은 로마에서 나온 얘기예요. 로마가 그 조그마한 항구의 도시국가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브리지 정신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이 먼저 나갔고, 세금을 전쟁세를 내야 되면 귀족이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전쟁세가 부족해서 전쟁 채권을 발행하니까 평민들은 못 사게 하고 귀족들이 샀어요.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강대해진 겁니다.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마케도니아 점령하고 그리스 점령하고 해서 다 점령했죠. 요거였어요. 그럼 로마는 왜 망했느냐? 나중에 술술 나라가 커지고 배가 불러지니까 귀족들이 군대를 안 가. 그리고 뭘 썼어요? 용병들을 전부 샀어요. 용병.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쫄딱망머리. 다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이 없어지면, 그게 약해지면 반드시 그 조직은 망한다. 자, 따라서 이 도덕성, 그리고 노블리스 오브리지는 도덕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이지 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덕과 양심은요, 법률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리더다움은 노블리스 오브리지 정신, 즉 아랫사람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랫사람의 에러를 알 수 있는, 알고 배려해주는 그것이 리더다움이지, 우게 군림하는 것이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 꽃감 빼먹듯 수당만 챙기는 사람은요, 돈을 찢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얼마 후에 그 돈이 안 들어와요. 이 조직이 망해버리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을 찢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위 리더들이 돈을 찢지 마! 그러고 고함을 질러줘야 돼요. 자, 다 안다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이게요, 본사에 있다 보면 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나타나요. 아주 목에 힘을 있는 대로 주고, 잘못하면 부러져요. 목이 이렇게 주고, 앞에 총각 사원들이 쑥 있으면 그거 보지도 않아요. 여기 높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총각 사원들이 버쩍 걸어가지고 또 서비스업이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니까 안 내요. 그러면 묻지도 않았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계속 설명을 해요. 내가 어느 나라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고 그 나라의 장관들을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과도 절친한 사이고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많이 안다. 뭐 그렇게 묻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뭡니까? 어디 총판권을 달라든가, 자기를 리더로 영입하라든가, 안 그러면 뒤탈이 있을 때 봐줄 테니까 돈을 내라든가, 뭐 이런 얼간이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정중하게 모셔야 되겠죠? 아이고, 그러십니까? 여기는 밤팽이들이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국가와 이 인류를 위해서 더 훌륭한 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쑥 하면은 그때부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게 멍청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지가. 사나운 개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근데 막 찢어지는 게 있어요. 귀가 찢어지게. 그건 지가 도망가면서 그래, 그렇죠? 이렇게 폼 잡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사진이 지금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인 이 사진이 세계로 전파를 타면서 전 세계 신문의 일면에 실렸다고 합니다. 일면에 실리면서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았다.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백악관인데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미국 NCS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미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것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석에 앉아서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원스타입니다. 웹준장이에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꼴을 보세요. 잠바 하나 걸치시고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눈만 동글동글 뜨고.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바이든 부통령이에요. 부통령도 긴 의자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요 게이츠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CIA 국장도 했고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도 긴, 이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에요. 기라상가 아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뒤에 의자도 없이 서 있는, 요게 미국 군서열 1번인 합참의장입니다. 포스타예요. 원스타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데 포스타가 의자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앉아있어요. 여기 전부 다 미국의 백악관, 그 다음에 미국의 대테러, 그 다음에 안보 담당 보좌관들 아니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자도 없이 서 있어. 특수전사령관 웹 준장이 메인석에 앉아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미국의 힘이 나옵니다. 이 사진이 나가고 오바마 대통령의 위상이 떨어졌을까요? 치솟아 올라갔어요. 아, 오바마의 리더십. 가장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 미국의 백인들, 화이트들이 환호성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흑인이 테러를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흑인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석에 앉아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했거든요. 사살하라. 사살해버려. 작전 결심도 오바마가 하고, 지휘는 누가 합니까? 그 작전을 가장 잘하는 사령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애터미는 지금 빈곤 퇴치 작전, 빈곤 사살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좌석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겠냐? 그런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 여기에 사령관이 앉아야 되겠죠. 빈곤 퇴치 작전의 1인자거든. 그리고 실직 사살 작전의 1인자니까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 어떻게 되는 거야?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엉뚱한데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이게 빈곤 사살 작전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옆에 앉는 분이 권위가 떨어지냐? 권위가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저분이야말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살 작전을 하는데 죄다 웃고 있어 지금. 이 아가씨로부터 지금 다 웃고 지금. 아주 기분 좋게 사살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이거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 지식을 넓힌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내가 뭘 모르는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한다 치고 한 40여 년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몰랐나. 아이고, 나 같은 바보도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자, 제자 중에 번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6살 차이니까 굉장히 어른하고 아이 차이죠. 어느 날 번지가 공자님께 물었어요. 공자님, 농사 짓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공자의 대답이 나는 농사 짓는 농부만 농사를 모른다. 이렇게. 그러면 채소 기르는 법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공자가 모를 턱이 있어요. 그러나 더 몰라. 그렇죠? 농사 짓는 늙은이보다 내가 더 모른다. 그랬어요. 채소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채소 가꾸는 법은 채소 농사 짓는 농부만 나는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공자 밑에 제자가 3천이나 모여든 거예요. 누가 뭐 오라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스승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야, 임마, 난 모르는 것이 없어. 그렇게 했으면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불치하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공자님이 어느 날 말을 타고 이 마부가 길을 가는데 길 가운데 꼬맹이가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마부가 이놈아, 공자님 가신다. 길 비켜라. 그러니까 꼬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공자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꼬마가 얼른 묻는 거예요. 공자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면서요. 근데 공자님이 생각해 보니까 저 정도 꼬마가 묻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다마는 뭘 알고 싶으냐?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몇 단에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아유,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 공자 체면에 꼬맹이가 묻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너무 멀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멀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눈썹은 몇 개나 됩니까? 공자님 눈썹은 몇 개나 되냐 이게 엄청 가까운데 이게 모르겠거든 이게.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불치하문. 다시 말하면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그 말이에요.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꾸며낸 얘기고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왜냐하면 공자도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 누구한테? 하인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건 공자도 공자가 아는 거 외에는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스승이 되고 귀감이 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속담에도 나라님도 임금님도 농사 짓는 법은 농부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농부보다 대학의 교수가 농사 짓는 법을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여기에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고관대작이었고 무슨 대학을 나왔고 그래도 기업의 CEO였고 이사였고 그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애터미에 오면은요. 애터미에 오면은 왜 스폰서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나자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선수라고 하는 사람을 또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몰라. 왜? 그 길이 가보는 길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리더들이 그다음에 우리 박한일 회장님 앞에 끌고 지금 죽을 둥 살 둥 가요. 왜? 안 가봤어 이런 길을. 누가 지금 선도자가 있었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간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다 안다고 하는 놈들은 그래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바로 삼인행 필요하사. 이것도 논에 있는 말입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 사람이 가면 그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내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다. 필요하사라고 그랬다면 내 스승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모든 사람에게 배워라. 이건 무식쟁이가 한 얘기 아니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테르.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죠. 볼테르가 하는 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은 더할 수 없는 바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의 최근에 경영학자가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래요. 일반적으로 참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자기가 알 만큼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놈은 아무 말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쑥 두고 봤더니 똑똑하다고 생각한 놈은 점점 바보가 되고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점점 똑똑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볼테르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보와 현자의 판별은요, 지식의 양을 가지고 판별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의 학자들이 전부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현자와 바보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 현자가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바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바보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현자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 판별이 되는 거예요. 현자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바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바보니까 다 배우라. 그럼 이제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소통은 말 들어주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말 들어주기가 소통의 핵심이다. 자, 다음. 혀는 가장 중요하면서 나쁜 거예요. 말 들어주기. 이건 이솝 우화에 있는 건데요. 이솝이 산토라는 철학자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 산토가 자기 친구 철학자들을 초빙해가지고 파티를 열었는데 이솝에게 지시하기를 시중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걸 사와서 요리를 해라. 그랬더니 이솝이라는 놈이 돼지 혀만 잔뜩 사다가 요리를 해줬어요. 계속 돼지 혀가 나오니까 이놈아 가장 귀한 걸 사오라고 그러는데 왜 혓바닥만 다 사왔냐 그랬더니 이솝이 하는 대답이 이 세상에 혀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까? 혀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정치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지식이 전파되고 그러니 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퍼먹는 놈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퍼먹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철학자들이 불평을 하니까 내일 다시 오라. 내일 아주 맛있는 걸 해줄 테니. 그래서 산토가 다시 이솝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썩어 빠진 걸 사오라.
그래도 또 혀를 잔뜩 사왔어요. 이게. 야 이놈아, 어제 가장 귀한 거라더니 왜 썩어 빠진 걸 사러 왔는데 혀를 사왔느냐. 혀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 싸움이 요놈의 혀에서 나옵니다. 이거 가장 썩어 빠진 게 혀입니다. 요 얘기가 이소부가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는 말을 해야지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어느 도시에 정신병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정말 모든 환자들이 몰리는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만 가면 정신병 환자, 정신병이라는 게 미친놈, 그거 아닙니다. 뭐 스트레스라든가 뭐 우울증 그런 게 다 그런 관련이죠. 그런데 거기만 갔다 오면 환자들이 기분이 매우 좋아가지고 희덕거려. 다른 의사들이 저 의사의 비법을 비밀리 알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 뭐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잘하는지. 근데 그 간호사만 알고 있어. 어느 날 이 의사가 치료를 다 끝내고 간호사 이제 보청기 가져오세요. 다시 말하면 이 의사님이 귀가 멀어가지고 앞에 환자가 뭐라고 떠드는지 짜잔대꾸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자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죄다 퍼부니까 속이 시원한 거지. 이 의사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서 전부 후 하면 시원하다 하면서 웃고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남은 말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영천에 가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영천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와,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침 새벽같이 가면 진료가 오후 4시에요. 개인 병원인데 그래? 왜 그러냐, 새벽같이 갔는데.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순서를 정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긴 보험카드 있죠. 보험카드 넣는 통을 만들어서 위에서 넣으면은 밑에서부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할머니들이 밤잠을 안 자고 새벽에 가서 넣어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밥 먹고 갔는데 오후 4시야.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 시골에요. 찾아오는 분들이 전부 농사짓다 골병 든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아픈 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안 아픈 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적잖은 사람들. 그거 낫지도 않아요. 낫지도 않아. 소화가 안 된다, 어디가 쑤시고 아프다, 무슨 다리가 저리다, 머리가 터질 거, 전부 그런 양반들인데 저도 여러 번 갔거든요. 왜냐하면 속이 쓰려가지고. 근데 그 시골 노인들의 말을 다 들어줘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그때부터 며느리 욕을 하기 시작해. 우리 며느리가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 며느리, 여우 같은 며느리를 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 며느리가 어째서요? 우리 며느리가요? 어쩌고.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요 혈압 재는 거 있잖아요. 기계 쭉 넣으면 혈압 나오는 거. 간호사 아가씨 다 적어주거든. 적어주는데, 좀 누워보세요. 혈압 재일 테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재도 아무 소용없어요. 노인이 그 혈압 높지 뭐. 그리고 괜히 다리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망치로 탁 때리면 탁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해줘요, 그걸. 저도 그러더라고. 누라고 해서 그때 탁 때리면 팍 올라간 게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약을 석 달분 한 보따리를 지어줘. 그게 뭐겠어요? 소화제하고 소염 진통제야. 왜냐하면 그 영감님 낫지를 않아. 지금 평생 농사짓다 못 먹고 농사지어도 골병이 든 양반인데 온갖 딱 아픈 양반이야.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다 자시고, 아이고 전번에 약 먹으니까 덜 아픈데 약이 떨어지니까 또 아프네요. 당연히 그렇지. 하도 손님이 많으니까 공동 원장을 하나 채용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맡으면 가지를 않아. 할아버지 저쪽으로 가서요. 아니, 난 이분한테 할 거예요. 저도 가서, 하도 사람이 없으면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전형적인 의사의 그 고압적인 자세 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요? 그냥 고압적으로 아주 사무적인 얘기. 그 인상 푹쑥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그 의사한테 가면요. 없는 병도 생기게 생겼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안 가는 거지. 아니, 나 조성석님한테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명의가 아니에요. 단지 하소연할 데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불과한데 그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응? 또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 흉을 얼마나 보는지, 어이구, 그러세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래, 자, 말을 들어주십시오. 스폰서의 말, 파트너의 말, 밑에 사업자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 말을 속사포식으로 하면 그건 안 돼. 자, 다음. 생명의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전화를 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맞장구 치면서 들어준대요. 그냥 들어주면, 아니, 그 전화를 지금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자기 부모나 친구한테 얘기해도 그 말을 들어주질 않는데 미친놈, 그러고 안 들어준대요. 자, 다음. 자, 겸손, 더 말할 여지가 없죠. 자, 다음. 자, 현재가 중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토끼와 거북의 경기. 토끼와 거북의 이속 우화를 다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습니다. 그건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가 무슨 잘났다고 잠퍼자다가 거북은 여기 올라갔잖아요. 1등. 이게 5천만 원 고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작전하다가 전부 다 이제 쪼그라져가지고 요마냥 요꼴이고 지금. 자, 다음. 예, 바로 slow but steady입니다. 느리지만은 꾸준하게.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판매사가,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어떤 1년간. 그러나 결국 저 고지에 올라가는 거북이에요. slow but steady. 자, 그 다음에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 다시 말하면 배고픈 것처럼 뭔가 이루려고 갈망하고, 이게 애티튜드예요. 갈망하고. stay foolish. 바보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직하게 행동하라. 왜 스티브 잡스가 stay clever 그런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영악하게 영리한 것처럼 행동하라. 그래가지고는 실패한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바보처럼. 내가 바보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게 stay foolish란 말이에요. 한금알을 낳는 골든. 이게 애터미는 한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한금알을 낳는 거인데 적당하게 하루에 한 개씩 얻으면 되지. 딱 생각해보면, 하하, 저놈의 패를 가르면 알이 몽땅 있을 것이다. 한꺼번에 갖자. 요거죠. 옳지, 요거 봐라. 여기서 계속 나오겠다. 요 자식 배를 갈라서 한꺼번에 했자.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생존. 이 애텀이라는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면 하루에 하나를 얻는 황금알도 얻지 못합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 말은 폴 마이어가 한 소리입니다. 폴 마이어가 기자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오. 그러니까 한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이건 이 양반이 책상에 앉아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지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지가 해보니까. 또 이 양반 못지않은 성공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 밑에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포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디슨이 직접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에디슨은 1093가지인가 하는 발명과 특허를 냈죠. 근데 자기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특허를 낸 것이 몇 개가 없어요. 뭐 가지고 했느냐? 남들이 하다가 안 된다고 내버린 걸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만큼 다 해놨죠.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안 되네 하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갖다 그 말을 자기 자서전에 써놨어요. 자기는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이 하다가 내버린 걸 우습게 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한다. 네. 자, 여러분, slow but steady.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거북이처럼 앞으로 전진하시면 반드시 성공 고지에 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